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준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기차 시장 동향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에너지 포커스라는 하나의 논단에 2010년에 게재했던 논고예요. 이 논단에 국내외 전기자동차 보급 동향 및 정책 지원이라는 이 논단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10년 9월에 발표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 보고서 제가 이 인플루언서 페이지에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열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2010년대에 제가 뭐 이렇게 전기차나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신산업, 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런 쪽에 연구를 좀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전기차 시장이 올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파괴적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전기차를 과연 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전기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기존의 자동차는 기계 산업이었는데 전기차는 전자제품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굉장한 혁신적인 그런 파동이 일었던 시점이에요. 거의 2010년이 그 정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침 한국무역협회에서 이 신성장 산업의 선두주자라는 이름으로 전기차의 수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보고서가 발표가 돼서, 이 아주 좋은 보고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규어 2025년까지 전기차 업체로 변신하겠다. 랜드로버는 전기차 모델을 2024년에 선보이겠다. 2025년부터는 우리는 전기차만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포드 자동차죠. 포드 자동차는 전기차에 220억 달러를 투자하고 또 자율주행 기술에만 해도 7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2025년까지 그런 목표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당연히 전기차 시장은 크게 부상할 텐데 그 배경과 그 흐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 전망까지 가볍게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친환경차를 정리해 볼게요. 전기차는 친환경차의 하나겠죠. 그럼 친환경차는 뭐냐? 친환경차에는 일단 하이브리드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카가 아닌 전기차가 있고, 그 밖에 수소차까지 우리는 친환경차라고 분류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를 충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내연기관인 거죠. 내연기관이 주동력인데 동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일으켜서 그걸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게 하이브리드 카죠. 그 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는 전기를 충전하는 겁니다. 충전하고 충전하지 않고의 차이죠. 그러니까 플러그인이죠. 그러니까 충전하는데 여기서의 주동력은 전기예요. 전기 모터가 주동력이고, 전기가 부족할 경우 내연기관이 보조적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배터리는 그냥 100% 전기로만 가는 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소전기차는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해서 가동하는 그런 자동차다. 이게 다 친환경차고, 이 중에서 저는 전기차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세계 자동차 판매량 추이를 보세요. 2020년 충격을 경험하면서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21년에 늘어나지만 기존 수준보다는 아니다. 심지어 2019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줄어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차의 판매 추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어떤 굴곡 없이 늘어나죠. 그리고 2019년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 카가 주로 늘었지만 그것의 정체, 그러니까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느낌이지만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 그리고 수소차까지 포함된 나머지 친환경차의 성장세가 훨씬 더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죠. 거의 40%, 연평균 40%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전기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2019년, 2020년까지도 이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단 말이죠.
특히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늘어날까를 보면 2019년까지만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늘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그냥 압도하죠.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성장세가 대단하죠. 근데 이건 2019년까지고요. 미국의 성장세도 상당하죠. 그러나 보시면 이건 2020년인데요. 앞에 이거랑 이어집니다. 2019년까지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었죠. 더 컸었죠. 이게 바로 요겁니다. 똑같은 그래프예요. 근데 2020년 유럽이 역전합니다.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이게 중국도 있지만 그 늘어난 배경이 유럽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친환경 산업이라든가 이 환경 영역에 관심이 없죠.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석유화학 산업 일으켜야 된다. 송유관 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난 폭이 좀 낮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세계 전기차 시장이 더 확실히 구축된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일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그 비중을 보면요.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55% 이상이 전기차, 2019년 기준으로도 그래요. 근데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대부분이 중국을 제외한 독일, 캐나다, 영국 대부분이 유럽 선진국들이에요.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의식, 이런 환경이라든가 ESG라고 하죠. 사회라든가 사회 문제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고 그것에 발맞춰서 기업들이 친환경 차를 보급해 나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을까.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특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 스웨덴까지 이 정도 나라가 가장 좀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좀 파악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는 세계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는 뭐 3%가 안 되는 수준인데 향후 2025년까지 10%까지 그리고 2030년에는 28%까지 2040년에서 58%까지 신차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제가 슈퍼사이클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의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구리나 이 철 혹은 비철금속 같은 여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까?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든 이슈도 있고요. 파리 기후협약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단적인 것 두 개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게 바로 환경 규제죠. 환경 규제를 보시면 국가별로 차량 배출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더 강화합니다. EU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온실가스 규제 기준이 95g이에요. 킬로미터당. 그런데 이걸 점점 더 늘리죠. 미국도 늘리죠.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한다는 뜻이에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데 규제를 두고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자동차는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제인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당연히 한국도 계속 그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이미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향후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게 국가별로 내연기관에 대한 차량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발표한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역시 2025년까지 이때는 신차 판매를 아예 이 내연기관 차 판매는 금지한다. 무조건 친환경 차만 판매한다. 그게 2025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선언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친환경 차 산업의 부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장 배경이고요.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2030년까지 또 2035년까지 영국, 중국, 미국 같은 나라들,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2050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발표는 안 했지만 역시 세계 각국이 특히 선진국들이 중심이 돼서 전기차 또 수소차를 비롯한 이 친환경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방향하에 있겠다. 기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글로벌 리스크이고 그것에 어떻게 정부가 그리고 기업들이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강조해 드렸었는데요. 그런 이유가 근본이 돼서 이러한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배경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인데요. 전기차 가격이 아무래도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비싸잖아요.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인 거거든요. 근데 배터리 가격이 이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면 향후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가격도 이제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상승세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내연기관차 안 사고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가격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 아까 규제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보조금 주는,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제도들도 굉장히 많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공차량, 정부 부문 차량을 300만 대를 친환경차로 교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스쿨버스 50만 대를 또 친환경차로 교체할 이런 것들이 주요 공약들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향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요약적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기차 수출 동향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도 친환경차가 전체 수출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요. 2020년 기준으로 거의 20% 가까이가 친환경차입니다. 전체 자동차 수출량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이 20% 가까이 됐고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바이든이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친환경차의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자동차를 100대 수출할 거면 그 중에 15대는 친환경차여야 돼라는 조항인데 그런 조항에 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 숫자를 통해서 더 실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단행하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라든가 또 이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하는 그런 배기가스를 최소화하는 그런 제품 생산 전략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을 보면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2020년에 수출액이 자동차 수출액이요 이렇게 줄었어요. 13% 줄었어요. 마이너스 13%예요. 그런데 친환경차 수출은 19%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전기차 그리고 특히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서인데 그냥 배터리 전기차만 보면 66%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지금 자동차 수출이 이 친환경차가 아닌 경우는 2020년 드라마틱하게 줄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이 친환경차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늘었을까? 자동차 전체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그 비중이 대략 한 차종별로 20%가량 유럽이 차지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친환경차 혹은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차 수출의 68%, 70% 가까이가 이거죠. 이 값이 유럽이라는 거죠. 그 밖에 미국이나 캐나다. 그러니까 유럽이 적극적으로 환경 규제를 단행해 나가고 그리고 뭐 인센티브라든가 수출 규제라든가 보호무역 조치까지 단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어떻게 이런 환경 규제에 걸맞는 대응을 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할 때 우리가 지켜봐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좀 안타깝게도 이 현대차 신차죠. 전기차가
이제 리콜 대규모 리콜 이제 화재가 나서 리콜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대응을 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 세계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예, 그만큼 잘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굉장히 시장이 확대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나 또 수소차에 얼마나 더 많은 R&D 투자를 하고 다른 국가의 이 자동차 기업들하고 차별화된 그런 제품을 공급할지 그 부분을 주시하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시고 또 자동차 산업에 계시는 여러 기업인 여러분들은 그런 의사 결정에 참조하시면서 또 부품을 제조하는 이 중소기업 우리 대표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어떻게 친환경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을 또 전환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변화에 걸맞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제를 더 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